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25일 금요 부성경마 예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된 승부 경주는 7경주 9경주가 오늘 강승부처입니다. 7경주 9경주 강승부처고 1경주 4경주 8경주 이렇게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1, 4, 7, 8, 9 오늘 금연경마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경마라는 게 그렇죠. 충마 선정이 정말 중요한데 오늘은 특히나 이제 고만고만한 마필들이 많은 그런 편성입니다. 혼전도는 뭐 아주 큰 고배당은 아닙니다만 그야말로 중배당이 좀 많이 연출될 수 있는 그런 하루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확신 있게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충마에 따른 믿음이 정말 중요하고요. 충마에 따라서는 적중이냐 비적중이냐 이렇게 한번 나뉘어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1경주, 4경주, 7경주, 8경주, 9경주 승부처고 제가 승부로 가져간다는 거는 나름대로 노림수 있는 마필 좀 더 확신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경주에 승부를 진행을 합니다. 지난주 부산 1호 경마였죠. 자, 이 5경주가 저의 A급 메인 승부처였는데 뭐 이때 배당은 높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 배당이 쌍승식이 14.5배, 복승식이 6.6배, 여기 이제 메리트가 있었던 게 3복승식이었죠. 27.7배. 제가 이 경주를 A급 메인으로 진행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야말로 출전하는 마필의 능력 편차가 확실한 경주. 그러니까는 그냥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능력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또는 불안한 인기 마필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승부가 되겠다. 그래서 저에 따른 추천 마건이 2번 브레검, 10번 운주이어로 여기에 7번 마필까지 바쳤고 1번 윈드아이는 인기 마필이지만 이 마필 뺐다. 현장 상태 안 좋기 때문에 빼고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런 경주가 승부가 되는 이유가 좀 더 확신 있게 그야말로 뭐 어설픈 추천이 아니라 정말 확신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저배당도 충분히 승부가 되고 뭐 플러스 알파로 이제 3복승시까지 적중을 했던 레이스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메리트는 충분했던 경주였습니다. 자, 오늘 1경주를 제가 승부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 제1경주 6등급의 1000m 레이스 앞말간의 편성이고요. 역시 뭐 루키 원경주의 상금은 3,300만원입니다. 우승 상금. 이 편성을 놓고 봤을 때 뚜렷하게 현재 검증된 마필은 없습니다. 거의 뭐 데뷔전에 임하는 신의 마필이라든가 또는 실전 경험이 있지만은 가능성을 지니는 마필, 이런 마필들 간의 경쟁이고요. 현재 인기를 주도하고 있는 마필이 대략적으로 3두의 마필이죠. 1번 골든 플러스, 2번 알파 브라보, 여기 외곽에 있는 7번 스페셜 로드, 이렇게 3두의 마필입니다. 간단히 한번 설명드려 본다면 1번 골든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기본적인 능력은 좋습니다. 초반에 순발력과 스피드도 있고요. 다만 제가 이 마필에 대해서는 좀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주행 자세가 좀 불안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최적의 능력 발휘를 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주행이 좀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 점이 좀 변수로 볼 수 있는 마필이 1번 골든 플러스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행이 좀 불안하다라는 점. 알파 브라보는 마찬가지로 이 마필도 기본적인 능력은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솔직히 직전 경주에도 인기순위 2위였는데 이 정도로 팔릴 정도의 능력만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경주를 한번 볼까요? 출발이 좋지는 않았었고요. 당시에. 그래서 아마도 이번 경주 더욱더 많이 팔리겠죠. 편성도 그다지 뭐 강한 레이스는 아니고요. 포인 마필. 직전에 알파 브라보는 3번 게이트였습니다. 딱 출발 과정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약간의 늦발이었습니다. 약간의 늦발. 뭐 워낙 마필 자체 스피드가 좋다 보니까는 밀고 나면서 그대로 앞선에 붙어주는 모습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마필이 초반에 약간의 늦발기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이 정도로 이 마필이 초반에 힘을 많이 쓴 건 아닙니다. 그냥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이 마필이 직전에 1분 3초 2했다는 기록으로 5위를 차지했는데 초반의 출발 과정이 그렇게 경주력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 라는 게 저에 따른 판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마 선정에서는 조금 이 마필도 좀 회의적입니다.
여기 외곽에는 7번 스페셜 로드. 이 마필은 10월 8일 주행사 때 주행 불량이었고요. 그리고 10월 29일 다시 한번 주행사를 치렀는데, 분명한 점은 뭐냐면 7월달 또는 10월달 직전 경주 점차적으로 마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장세가 돋보이는 모습이고요. 다만 역시 이 마필도 성장세는 돋보이긴 합니다만, 글쎄 이렇게 뭐 믿음을 가져갈 정도 이렇게 센 능력 마필로 보기에는 저로서는 크게 믿음이 가지는 않습니다. 외곽에는 10번 마필도 상당히 좀 기본기는 좋고요. 제가 지금 언급드리는 마필들은 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고요. 10번 그린치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점을 보냐면, 이 마필은 주폭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외곽 게이트긴 합니다만 충분히 주폭으로서 외곽의 불리한 점을 극복할 수 있는 마필로 바로 10번 그린치프 이 마필을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키를 죽이는 마필은 바로 이 마필이죠. 5번 한솔브레인입니다. 한솔브레인. 신마들의 능력평가는 저는 이미 데뷔전을 치르기 전에 모든 마필의 능력평가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해당 마필의 장점과 단점과 또는 이 마필의 능력에 따른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냐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데, 소위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제가 가장 높게 평가됐던 마필이 한솔브레인이었고요. 이 마필이 순발력도 좋고 스피드는 발군입니다.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상당히 빠른 스피드로 겸비하고 있고요. 뒷심의 경쟁력도 워낙 좋았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마필을 기대를 했었는데, 한번 볼까요? 데뷔전에서는 좀 실망스러웠죠? 제가 평가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러면 이 마필을 왜 보느냐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꼴찌를 했죠? 한솔브레인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마필을 앞선에 나서줘야 됩니다. 물론 이제 뒷심의 경쟁력도 저로서는 좀 더 높게 평가를 하는데, 직전에 걸음이 안 나왔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볼까요? 5번 게이트. 이거는 그냥 과정입니다. 과정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출발부터 이렇게 크게 좀 밀고 나오는 모습은 아니었죠. 그냥 약간의 좀 제어성의 말물이, 추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1번 엄청 때리고 나오고, 외곽에 10번 마필이 빠르긴 합니다만 이 마필도 완전히 뭐 그냥 밀고 나오죠. 세게 말물이라면서. 다만 5번 마필은 그냥 얼레벌레 그냥 따라만 붙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종말을 봐야 돼요. 계속 약간의 제어성의 말물이었죠. 그러니까는 마필이 고개가 젖혀질 정도의 그런 제어성의 말무리를 펼쳤고, 그리고 종반에 이 시점에서는 내측의 진로가 열렸는데 좀 더 강한 말무리가 좀 아쉬웠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채찍돈이 한 대, 두 대, 전혀 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채찍만 그냥 갖다 댑니다. 이런 마필 좀 밀면서 채찍을 가야지만 이게 탄력이 받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한솔브레인이라는 마필 같은 경우가 과연 능력에서 아니면 힘에서 밀렸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마필은 분명히 GM사 때 걸음이 좋았었는데, 제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직전의 편성이 상당히 강했었고요. 그때 그래핀 레벌드라는 마필이 워낙 빠르고 강했던 마필이었었고, 두 번째는 훈련이 그다지 강하지가 않았습니다. 훈련이. 이번에는 2주 만에 나오고 있죠. 이것도 이유가 됩니다. 왜냐면은 직전에 이 마필 말씀을 듣듯이 또는 영상을 보셨듯이 거의 힘을 안 썼습니다. 그래서 2주 만에 나오는 이유는 충분하고, 직전 대비 이 마필의 훈련 강도를 상당히 많이 높였죠. 훈련 시간은 짧았지만 강도를 높였습니다. 습보가 한 바퀴를 돌리면서 직전에 준비를 했다면은 이번 경주는 습보 4바퀴를 돌리면서 한층 더 강도 높게 준비를 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블루칩이죠. 이용락 기수의 감량 이점까지 고려해봤을 때 우선순위 이겁니다. 첫 번째는 능력입니다. 저는 다른 건 차치하더라도 능력에서 이 마필이 가장 앞서 있다. 두 번째는 직전에는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상태였고 상대가 강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의지를 높게 볼 수밖에 없는 게 3가지 요인입니다. 첫 번째, 출전 주기입니다. 직전에 힘을 거의 안 쓰고 경주를 그냥 GM사 치르듯이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진검승부가 예상되는 게 2주 만의 출전이다. 이미 마필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2주 만에 훈련을 시행하는 마필치고는 훈련 강도 강합니다. 세 번째, 감량 이점이 좋았습니다. 이 세 가지 여건을 놓고 봤을 때 한솔 브레인의 능력은 또는 믿고 할 여지는 충분합니다. 이유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능력이죠.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가장 센 마필입니다. 저는 뭐 그렇게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1경주를 제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어차피 뭐 이렇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라면 뭐 이번 경주 굳이 뭐 첫 경주라고 해서 굳이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솔 브레인을 놓고 들어갈 수 있는 1경주 제가 첫 번째 승부로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설명 들었죠? 안고 갈 수 있는 마필들 저로서는 2번 알파 브라보 우선순위고요. 10번 그린치프, 7번 스페셜로드, 1번 골든 플러스. 5번 마필이 직전에 워낙 바닥을 쳐놨기 때문에 저평가를 받습니다. 배당의 메리트는 충분하고 이거는 뭐 적중하면 무조건 중배당 이상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3복 3쌍까지의 배당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번 경주 주목할 마필 5번 한솔 브레인을 축을 해서 강력하게 추천될 수 있는 제1경주입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000m 레이스 앞말 가는 경제 1경주와 경주 내용을 흡사합니다. 루키 원경주 3,300만원짜리의 경주가 됐고요. 이번 2경주는 배팅 강도를 조금은 낮출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번 경주는 너무 저배당에 맹신할 필요는 없는 경주로 판단됩니다. 그만큼 주요 인기 마필들의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경주로 보여지고요. 저는 이번 제2경주를 플랜을 어떻게 짰냐면 한번 배당 한번 노려보겠다. 배당을 노려보겠다. 물론 이제 가능성을 보고 노리는 겁니다. 가능성을 보고 워낙 인기 마필들을 이렇게 믿음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주에서는 너무 저배당을 맹신하기보다는 오히려 잠재력이 있는 마필 그런 마필들 노려볼 수 있는 찬스입니다. 아니면 만약에 저배당을 그래도 난 노려야 되겠다. 저는 좀 만류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인기 마필들의 능력이 조금은 리스크가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고요. 많이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번 스카이샷입니다. 이번 경주 인기순위 1위 마필이죠. 이 마필이 스타트가 느린 마필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이제 스피드도 있고요. 나름대로 뒷심도 있는 마필인데 데뷔전 때는 초반에 약간의 늑발을 했습니다. 늑발을 하고 종반에 올라오는 걸음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능력도 있고 또는 데뷔전에 그런 늑발의 이유도 있었기 때문에 많이 팔리는 건 이해가 되지만 객관적으로 저는 이 마필을 10월 1일 주행사 때 걸음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게 높게 평가했던 건 마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띄워주겠거니 라는 수준이지 6등급에서 웬만한 편성이 나오면 이 마필 무조건 됩니다. 라고 할 정도의 그런 잠재력은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주목할 부분이 이제 능력 마필이죠. 소위 말해서 이제 능력 마필인데 나중에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6번 서기 플러스 플래시 같은 경우에도 성장세가 좀 돋보이네요. 10월 1일 주행사 때 또는 10월 21일 데뷔전 상당히 이때 걸으면 좀 미흡하긴 했는데 연습 주행을 치렀을 때 10월 19일 걸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 마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성장을 했다. 단 이것도 가능성이죠. 아직까지는 실전에서 보여준 거라면 미흡합니다. 게다가 데뷔전에서 이제 인기순위 10위를 기록할 정도의 그런 완성도가 좀 떨어졌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많이 성장을 했지만 좀 뛰어봐야 된다 라고 표현을 내릴 수 있겠고요. 원래 센 마필은 이 마필들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장 세게 능력을 인정했던 마필은 11번 윈드토코와 12번 월드클래스 캣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나오는 마필 중에 전개, 게이트, 기승기수 다 차치하고 센 마필, 2뒤의 마필만 저한테 추천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단언컨대 11번 윈드토커, 12번 월드클래스 캣 두 마리를 추천드립니다. 그만큼 2뒤의 마필 능력이 상당히 많이 돋보이고요. 윈드토커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 마필이 주행사 때 채찍이 거의 없었습니다. 단 2번의 채찍을 댔던 것으로 저로서는 기억이 나고 종반의 탄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마필 자체가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완성도가 높다? 저는 그런 표현을 쓰고 싶고요. 단 중요한 거는 1000m의 거리에 최외곽 게이트입니다. 그러니까는 딱 출발과 동시에 거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과연 이 윈드토커가 초반에 거리차를 얼마나 좁히면서 레이스 전개를 펼칠 수 있느냐, 이 점이 일단은 변수입니다. 이 점이 변수고 12번 월드 클래스켓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죠. 이 마필도 제가 GM사 때는 정말 엄청나게 높게 평가했던 마필인데 정작 데뷔전에서는 자리를 붙잡고 아쉽게도 하위권에 머물렀던 마필. 단 종발 걸음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주 역시 12번 게이트 최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과연 전개를 장담할 수 있겠느냐, 능력의 100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쉽지만은 않습니다. 전개만 놓고 본다면. 그러면 제가 서두에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11번, 12번은 능력은 센데 전개가 변수고요. 7번, 그러니까 6번 마필 같은 경우에는 성장세는 분명히 돋보이는데 실전을 치러봐야지 알겠죠? 이 마필. 그리고 2번 스카이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직전에 또 늦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아쉬웠다. 그럼 이번 경주 이전째 경주인데 게이트에 이점이 있고 안장이 교체가 되긴 했습니다만 데뷔 전에 늦발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과연 이 마필이 GM사 때처럼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겠느냐, 여전히 물음표는 있습니다. 또한 GM사 때 걸음을 저는 그렇게 세게 보진 않았습니다. 소위 기본의 능력을 그렇게 세게 봤던 마필은 아닙니다.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되겠죠? 저배당도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이 3번 황후태복입니다. 이런 경주 같은 경우에는 저 나름대로 또 노하우라든가 경험이 있는 그런 경주인데 한 가지로 봅니다. 황후태복이 GM사 때의 모습은 그렇게 걸음이 위력적이진 않았습니다. 분명히 종반에 추진을 가는데 힘이 없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아직은 이 마필이 힘에서 조금은 미흡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 모계혈통 자체가 정말 좋습니다. 이 마필이 위너스 마린의 자마가 됐죠.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현재 위너스 마린의 자마가 국내에 현역으로서는 딱 한 마리가 있습니다. 어떤 마필일까요? 바로 이 마필입니다. 위너스맨입니다. 위너스맨. 어떻게 보면 이제 현존하는 국내 최강의 마필이고, 이 마필이 아쉽게도 이제 대통령배 대상경주에서 직전에 3등에 그쳤죠. 정말 이거는 뭐 이변 속의 그런 주인공이 됐었는데, 기본적인 능력만 놓고 본다면 이 위너스맨의 능력은 현존하는 국내 최강의 마필입니다. 최강의 마필. 그러면 황후태복의 잠재력과 이 혈통적인 기대치, 괜히 이 마필이 7천만원의 고가의 마필이 아니고, 저는 이번에 데뷔전에서 이게 조인건 기수로 교체가 된 점도 그냥 얼레벌레 추천한 게 아니다. 또한 두 번째, 1등 상금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3,300만원입니다. 이 마필은 7천만원의 고가의 마필입니다. 뭐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가장 고가의 마필이죠. 승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주에 우승을 하게 되면 이미 마필 가격의 한 3분의 1, 절반 이상은 먹습니다. 그래서 승부를 할 수밖에 없겠고, 어차피 여러 인기 마필들이 전개라든가 능력에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마필이 없다라면, 그런 여건이라면 의지를 놓고 또는 이 마필의 혈통적인 기대치를 놓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항상 제가 서두에 이렇게 노하우라든가 경험을 말씀드렸는데, 외산 마필은 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만 국산마 경주, 특히 신예 마필 간의 편성에선 고만고만한 마필 간의 경쟁했을 때 승부를 할 수 있는 마필, 또는 간혹 터트리는 마필들이 하나같이 보면은 혈통이 좋은 마필들입니다. 그 마필들이 의지로 볼 수밖에 없겠고, 그 잠재력에서 밀리지가 않기 때문에 그 마필들이 이를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검증된 모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승부로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 다만 노려볼 이유는 충분하다. 제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놓고 봤을 때 이런 편성에서는 충분히 주목할 필요는 있겠다. 그 마필이 바로 황후태복입니다. 딱 한 가지로 보는 겁니다. 두 가지네요. 마필의 혈통을 보고, 두 번째는 기수, 소위 마방의 승부 의지죠. 경마라는 게 능력으로 100% 끝나게 된다라면 저는 뭐 정말
90% 이상은 맞출 자신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현장에서 제가 답답했던 부분이 뭐냐면 꼭 선행을 나서야 되는 마필을 그냥 따라가고, 이거는 뭐 추임력을 발휘해야 되는 마필이 느닷없이 선행을 나서고, 이런 게 좀 답답한 거죠. 그런 부분까지 제가 파악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경마가 그렇습니다. 능력으로만 뛰면 90% 이상 적중입니다. 능력 외적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이제 편성을 잘 읽어줘야 되는데, 이 편성은 주요 인기 마필들의 믿음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잠재력과 혈통적인 기대치와 마방의 승부의지, 기수의 역량까지 봤을 때 3번 황후태복은 주목할 마필임에는 분명합니다. 한 가지 플러스 알파는 이 마필이 출발이 나쁘진 않네요. 출발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출발부터 밀려버리면 이거는 승부가 안 됩니다. 내측 게이트라도. 다만 이 마필의 스타트가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3번 황후태복을 이번 경주는 노려봄직하다. 이런 경주 절대적으로 저는 저배당 만료를 합니다. 3경기 안에 2경주에 주목할 마필, 여러분들께서 꼭 체크를 하시고 현장에서 한번 파악해볼 마필은 3번 황후태복입니다. 저는 뭐 현재 내심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까지 한번 확인해볼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은 편성만 놓고 봤을 때는 무조건 노려볼 수 있는 찬스입니다. 3번 마필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서이고요. 이번 경주 딱 메모한 대로입니다. 저배당 유력 경주입니다. 저배당 유력 경주. 저는 일단은 뭐 한 3두의 마필 내에서는 무조건 끝날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지고, 여기 이제 복병 마필 한두까지 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배당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번 경주가 제가 볼 때는 기회로 보여지네요. 바로 1번 여수파이터입니다. 제가 직전에 이 마필은 강력하게 추천드렸던 마필이고요. 그러니까는 항상 그렇죠. 이 신마가 능력이 있는 마필 같은 경우에는 딱 한 번의 경주가 꼭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저랑 계속 방송을 같이 진행을 하고 시청해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두세 번은 무조건 봐줘야 됩니다. 어떤 마필 안에서 능력이 있고 잠재력이 있는 마필 안에서는 봐줘야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데뷔전 때 왜 못 뛰었으며 그런 이유를 또 알아야 되겠죠. 여수파이터는 데뷔전 때 8번 게이트에 불리한 점이 있었고, 초반에 스타트 능력이 빠른 마필이긴 한데 약간의 늦바뀜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동력을 잃었고요. 외곽도 다 그대로 입상 실패, 부진했던 모습이었죠. 자, 직전에는 실전 적응을 했고 2전째 경주에 게이트 2점 1번 게이트를 딱 꿰차니까 뭐 무난하게 앞선에 붙습니다. 그리고 아이윌 더스타는 마필이 워낙 셌기 때문에 준우승에 그쳤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걸음이었고요. 자, 이 걸음이라면 또 게이트의 2점 또는 이 마필에 보유하고 있는 그런 뒷심의 경쟁력, 완송도까지 감안해 봤을 때 충분히 1200m 레이스는 소화가 된다 라고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 1번 여수파이터입니다. 1번 마필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9번 페이스트 퓨리입니다. 성장세가 상당히 좀 돋보이죠. 저는 이 마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냐면 7월 16일 경주에서 이 마필은 저는 저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초반이 좀 약점이 있다. 그러니까는 제가 이 마필을 평가함에 있어서 점수는 높게 줬는데 뒷심의 경쟁력, 뒷심의 완성도가 높았기 때문에 줬던 점수지 선행력 마필로 보진 않았습니다. 또한 순발력 발에서는 분명히 약점이 있었던 마필이었고요. 그래서 데뷔전을 딱 지켜보니까는 여지없이 약간의 늦바뀜으로 보였죠. 역시 현재로서는 거리가 좀 주어지거나 아니면 앞선이 약하거나 레이스가 정말 느릴 때 그때 이 마필은 되겠구나라고 했었는데 2전째만의 변화가 왔습니다. 어떤 변화냐면은 출발이 됩니다. 무려 선행 전개를 펼쳤습니다. 출발과 동시에 뭐 중위권에 붙어준 것도 아니고 선위권에 붙어줘서 바로 선행 강타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종반까지 1200을 버티는 그림. 이 10월 28일 날 주로 해서 1분 14초 9했다는 기록이라면은 상당히 빠른 기록입니다. 게다가 이번 경주 유현명 기수 안장교체 절대 나쁘지 않고요. 물론 이제 박재희 기수가 이제 1번 여수파이터 쪽으로 옮겨 타긴 했는데 뭐 이 마필의 승부제 약하다? 그렇진 않습니다. 15조 마방의 유현명 기수, 김지열 마주의 유현명 기수의 조합의 그런 연대라면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1번, 9번을 중심으로 인정을 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인기마 접전 경주입니다. 여기 이제 말이 4번 영광의 탱크죠. 영광의 탱크가 현금에서는 입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일날 경주도 기록이 좋았고요. 이때 편성이 좀 셌었죠. 아틀라스라는 지난주에 대상 경주 나왔던 마필, 한센코드롤도 지난주에 경남도민일보에 나왔던 마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성에서 좀 센 편성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아름다운 질주 대상 경주, 김해샹배 대상 경기에 연투 출전했습니다. 이때는 걸음이 좋았었고요. 이때는 출발부터 밀리면서 거의 걸어두다시피 했던 걸음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영광의 탱크에 잠재력이 밀리지는 않은데, 제가 볼 때는 역시 최근에 2번의 대상 경주의 출전이 아무래도 그에 따른 피로감이 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 쉬어갈 타이밍 가능성도 적지는 않다. 물론 직전에 대상 경주 출전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힘을 많이 쓴 건 아니었습니다. 워낙 초반부터 밀렸기 때문에 거의 경주를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이제 기대치 있는 2세 마필이 연타 강자와 대결을 펼치면서 일반 경주에 승부를 한다. 게다가 이 편성 자체가 1번 여수파이터라든가 9번 패스퓨리가 약한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마필은 제가 그냥 받치기 정도로만 이번 경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를 죽이는 마필 복병어발이 5번 K골드바입니다. 다른 마필들은 제가 다 능력평가가 되는데, 이 마필은 제가 볼 때는 주행사 때 상당히 약한 말머리를 일관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능력이 100이라면 이 마필이 주행사 때 보여줬던 거는 한 20 정도? 한 30?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마필들이 데뷔전에서 만약에 최선을 다하고 의지를 보인다면 어떤 경주력일까? 저도 궁금합니다. 왜? 보여준 걸음이 없습니다. 주행사 때 딱 한 번 뛰었고요. 이때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최선 아니었다. 그러면 이 마필이 만약 최선을 다했을 때 어떤 경주력을 발휘할 것인가? 뛰어봐야지 합니다. 중요한 거는 낮의 개연성이 있다. 그러니까는 주행검사 때 걸음만 놓고 이 마필을 저평가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게 저에 따른 판단이고, 다른 마필들은 다 능력평가가 되는데 이 마필만큼은 물음표가 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1번, 9번, 4번을 이기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래도 3위권 도전에서는 충분히 변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 K골드바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3경주입니다. 저배당 유력경주로 보여지네요. 1번 여수파이터로 가장 믿을 수 있는 그런 마필 전해질 수 있겠고, 9번 패스트퓨리, 4번 영광의 탱크, 복병은 5번 K골드바로 정리될 수 있는 3경주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오늘 1경주에서 준비된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두 번째. 자,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임팩트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지고요. 주요 마필 간의 능력 비교가 가능한 게 일정 부분 실적 경험이 있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이 마필들의 능력 평가 가능한 이유는 같은 날 동일한 경주가 아니라 같은 날 해당 동일한 거리를 뛰었던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마필들의 미세한 기록 차이를 놓고 본다면 충분히 우열을 가려낼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4경주 제가 한번 임팩트 있게, 그러니까는 믿을 수 있는 축이 있겠고요. 중요한 거는 주력이죠. 그냥 적중이 아니라 주력 적중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경주가 바로 문제 4경주입니다. 현재 인기를 주동하는 마필이 9번과 7번입니다. 7번 빅터 바시움, 9번 팬텀 에이스입니다. 이 뒤에 마필이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빅터 바시움이 9월 30일 경주를 치렀죠. 인기 마필이기 때문에 비교가 됩니다. 여기에 글로벌 사랑이 10월 2일 같은 주간이었습니다. 주로도 건조한 주로, 그러니까는 날짜만 이틀 차이였지 같은 주로였고 같은 주간이었고 동일하게 건조한 주로였죠. 그리고 팬텀 에이스 역시 9월 30일 경주를 치른 바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걸음만 놓고 본다라면은 기록은 글로벌 사랑이 가장 빠르죠. 가장 빠릅니다. 글로벌 사랑. 그 다음에는 빅터 바시움이었고, 그 다음에는 10번 게이트에 불리한 점이 있었던 팬텀 에이스가 이마필과 0.1초 차로
5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경주를 치렀고요. 자, 이게 주기가 또 희한한 게 바로 다음 경주였죠. 10월 28일 경주에 같은 날 경주를 치렀습니다. 경주는 다 틀렸습니다만 2경주, 3경주, 4경주였는데 같은 날 거리는 동일합니다. 1200m 레이스. 물론 이제 경마라는 게 기록 경쟁은 아닙니다. 순위 싸움이기 때문에 다양한 전개와 작전과 이런 거에 따라서 또는 게이트라든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작성됐던 기록과 보유한 기록은 기본적인 능력평가의 잣대는 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잣대는. 이때 기록을 놓고 보면 확연합니다. 빅터 바시움은 1분 17초 플랫, 글로벌 사랑은 1분 16초 8. 빠르죠? 여기에 팬토메이스는 무려 1분 14초 5였습니다. 1분 14초 5. 그럼 이제 기록만 놓고 봤을 때 빅터 바시움이 가장 밀리는 기록입니다. 이마필이 가장 밀리고 그 다음에는 글로벌 사랑, 팬토메이스가 가장 돋보이는 그런 모습인데 각지를 보면 제가 이번 경주는 9번, 8번을 노립니다. 9번, 8번. 이 막권을 노리는 이유가 솔직히 빅터 바시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계속 쫓아왔던 마필이고 당연히 볼 수밖에 없었고요. 왜냐면 이 마필이 지난 9월 3일이었죠. 이때 주행사 때 오름 자체가 워낙 좋았습니다. 단순하게 순발력만 좋았던 게 아니라 와, 이 정도의 걸음에 이 정도의 스타트 능력, 이 정도의 뒷심이라면은 이거는 6등급 1200까지는 무조건 통하겠구나 라고 했었는데 9월 16일 경주 물론 편한 선행 아니었습니다. 3등을 했고요. 좀 아쉬웠다. 9월 30일 정말 이 편성의 1번 게이트라면 이마앞에는 무조건 승부가 된다. 돼야 된다. 제가 능력을 평가했던 바로는 무조건 승부가 됐어야 되는데 이때는 선행 전개를 펼치고도 1분 15초기에 3등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 같은 경우에는 선행을 못 받았지만은 1분 10초 플랫. 기록이 너무 늦었죠. 직전에 또 한 번 11월 11일 이뤘습니다. 선행 전개를 펼쳤는데 또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 제가 이 빅터 바시움은 최근에 정말 경합의 선행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편한 선행에 게이트 이점도 있었고요. 2번이나 1번 게이트 이점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마펠이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경주만 하는 건 성장하기 마련이고 게다가 직전 대비 2km에 또 감리 이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플러스의 알파의 이점은 있겠지만 현재까지의 과정만 놓고 봤을 때는 빅터 바시움의 믿음은 상당히 좀 떨어집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믿음이 좀 떨어지는 게 분명히 돼야 되는 편성인데 안 됐습니다. 선행용 마필은 선행용을 펼쳤을 때 그에 따라 능력평가 되죠. 이 마필이 선입전개, 추입전개였다면 저는 누립니다. 왜? 이번에 또 선행이 유력합니다. 다만 최근에 이렇게 편한 선행 전개를 펼치고도 버티지 못했다면 이 마필이 이미 상당 부분 신임을 잃었습니다. 저한테. 능력평가를 놓고 보면 그렇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9월 30일, 10월 28일, 10월 28일, 10월 2일, 10월 28일, 9월 30일 같은 주간에 뛰었던 경주에서, 거리에서 기록이 계속 밀립니다. 장점을 발휘하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인기는 이번 경주에 9번, 7번이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에 따른 노림수는 7번이 아니라 8번입니다. 글로벌 사랑입니다. 9번 마필은 직전에 걸어만 놓고 본다면은 완벽하게 경주력이 올라왔고요. 그래서 9번 축에 저의 노림수는 8번입니다. 이번 제4경주 승부가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정말 당일날 주로 자체가 상당히 많이 젖어있고 정말 선행 극강이다. 이거는 뭐 선행 불패? 능력 없는 마필들이 1, 2, 3경주를 좋고 보니까는 이거 앞에 나가면 그냥 무조건 버틴다 라는 그런 전개만 아니라면, 그런 주로만 아니라면 일단은 7번은 저한테는 차선책입니다. 9번, 8번이 우선순위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외의 마필들은 이제 4번 마원더라는 마필. 마원더라는 마필은 좀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이 마필 여러분들 데뷔전 때 S1F 타임이 13초 3이었습니다. 빨랐죠. 7월 24일 날 레이스 S1F 타임이 13초 5였습니다. 그랬던 마필이 직전 경주에 정말 속된 말로 너무 늦발이었습니다.
상당히 늑발이었고요. 큰 늑발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전에 걸음이라면 이마필이 걸음이 서버려야 되는데 와 이게 종반까지 걸음이 올라옵니다. 뒷심에서 결국에는 외곽에서 3등까지 올라왔습니다. 동순위로. 이 영상 한번 보실까요? 성적은 말고 출발만 보겠습니다. 출발. 앞선의 두 번의 경주, 이번에 8번 게이트였죠. 마하원더. 출발이 나쁘지 않죠. 출발이 일단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게 데뷔전이었고 이때 꼴찌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뒷심의 완성도가 많이 떨어졌다. 단 출발은 나쁘지 않았다. 마하원더 1번 게이트였습니다. 1번 게이트 좀 밀고 나오긴 했는데 역시 이 빠른 내스름에서 이때는 내스름 자체가 워낙 빨랐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게이트 2점을 감고 4코나 돌기 전까지 선입권까지 올라옵니다. 역시나 스타트와 출발은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결론은 거의 꼴찌였다. 이거는 뭐냐면 뒷심의 약점을 확연하게 보였던 경기였죠. 세 번째 바로 직전 경기였습니다. 앞선의 경기에서 저희가 볼 수 있었던 거 뭐냐면은 출발이 나쁘지 않았고 스피드가 좋았었고 그러나 결국에는 앞선에 붙었지만은 뒷심에서 약점을 보였던 그런 마원더였다면 직전에 4번 게이트였습니다. (4번) 게이트의 마필 한번 보시면 다른 마필 한참 가는데 엄청 큰 늑발이었죠. 앞선의 1, 2경주를 지켜봤을 땐 이 정도의 걸음이라면은 올라오기는 뭐 만무하고 그냥 뭐 과연 몇 마신차로 질까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이 마필이 이렇게 격차를 벌이고도 이거를 좁힙니다. 최종 3등을 했죠. 한번 걸어봐 한번 보시죠. 스킵을 할까요? 어차피 초반에 거리차가 많이 났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추진은 아니었었고요. 탁, 탁, 탁 되는데 1000m 짧은 거리에서 이렇게 후미권 늑발을 하고도 외가서 날라 들어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마필이 좀 변화가 왔다. 그러니까는 실전을 치르면서 힘이 많이 찬 모습이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빅터 바시움은 서두에 서면 들었지만 이 마필은 그냥 저는 본전 방어 9번 축에 7번이 이게 환수가 될지가 의문스럽지만은 환수가 되면 본전 아니면은 그냥 빼버려도 무방하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고 오히려 이제 주목할 마필은 4번이죠.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4경주는 승부처럼 말씀드렸습니다. 9번 축에 8번 4번이 저에 따라 누림수의 마필이고 여기에 7번은 그냥 안고 갈 수 있는 정도? 이게 거의 대길일 텐데 7번 마필 빅터 바시움 저는 이 마필의 믿음은 크지는 않습니다. 앞선 경주를 통해서 다 검증이 됐고 정말 아주 주로가 가볍지 않은 이상은 이 마필에 따른 믿음은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4경주를 한번 준비했고요. 저는 현장에서 주로 파악이 중요하겠죠. 가장 중요합니다. 주로 파악을 딱 끝나면 이거는 승부로서 여러분께 한번 마필 컨디션까지 확인해 본 다음에 승부로서 자신있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경만 준비된 두 번째 승부처 4경주를 자신있게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 이번 경주 역시 인기 마필 간의 접전입니다. 크게 이변을 낼 수 있는 마필이 없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인기 마필 인정할 수 있는 경주. 그럼 이제 어떤 마필을 봐야 되냐면 2번 명성차지입니다. 명성차지가 아주 초반이 빠른 마필은 아니죠. 거의 S1F 타임이 14초대를 끊을 수 있는 마필 1200 포화즈로 1300m 그러니까 아주 빠른 마필은 아닌데 이 편성 자체가 그렇게 빠른 마필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명성차지는 돋보이는 마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붙어줄 수 있는 스타트 능력이 되고요. 게다가 이 마필이 뒷심의 경쟁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초반에만 붙어주면
종반에 승부가 될 수 있는 맞빌이 명성차지이고 직전 경주가 좀 아쉬웠던 게 역시 늑발이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제가 그냥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고만고만한 맞필드 간의 편성, 특히 6등급에서는 이 출발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계속 이 부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왜 이 맞필이 직전에 입상 실패를 했을까? 그 전 경주는 준수를 했고 나름대로 스타트도 좋았었고 뒷심도 나름대로 남았던 걸음이었는데 왜 부진했을까? 라고 보시면 4번 게이트였죠. 이때부터 약간 좀 주저앉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벌써 늑발을 했습니다. 출발 과정에서 늑발을 하면서 본연의 장점 발휘가 전혀 어려웠던 모습이었습니다. 원래는 늑발하는 마필은 아니고요. 자, 이번 경주 이미 준우승에 호비 있는 다실바 기수의 재기승이고 서두에 말씀드린 이제 이 편성 자체가 그렇게 빠른 마필이 없습니다. 저는 충분히 2번 게이트의 이점이라면은 선행 가능성까지 높게 볼 수 있는 마필이 명성차지고요. 일단 인정할 수 있는 마필 명성차지를 믿을 수 있는 축이고 3번 불의 여신이 아직까지는 입사 경험이 없는데 이 마필이 최근의 경기력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서서히 좋아지고 있고요. 게다가 스타트도 최근에 많이 향상이 됐고 뒷심이 특히 예전에는 이 마필이 뒷심에서 좀 약점을 많이 보였는데 최근에는 끈끈하게 이 마필이 버텨줍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빠르지 않은 흐름 속에서 내측 게이트의 이점 무엇보다도 훈련 강도가 상당히 많이 변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마방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겠죠. 이 마필을 볼 이유가 현재 2조 마방에서 3번과 11번이 동반 추전입니다. 이 뒤에 마필 모두 인기 마필이고요. 2조 마방의 동반 추전이고 이해란 마주의 또 동반 추전입니다. 같은 마방의 같은 마주입니다. 그런데 2주 만에 나오는 마필이 이렇게 강도 높게 훈련을 시작을 했다? 의지를 높게 볼 수 있는 마필이죠. 그러니까는 마필이 뒷심이 많이 붙으면서 마방에서도 이제 이 정도면 이제 승부를 하면 되겠다. 게다가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승부를 하면은 최적으로 입상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맞이한 마필이 바로 3번 불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 주목할 마방은 2조 마방입니다. 3번 마필. 그럼 11번은 어떨까요? 역시 준비가 됐습니다. 스페셜 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이 마필 같은 경우가 최근에 경주력이 나쁘진 않습니다. 특히 뒷심만 놓고 본다면은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가장 돋보입니다. 10월 달에 지원 F 타임이 13초 2였고요. 그리고 직전에도 12초 7이었는데 체감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타임이 어느 정도의 걸음이었냐면 그 전적 경주를 먼저 볼까요? 8번 게이트였습니다. 이때 명성차지나 마피가 좀 비교가 되겠네요. 2번 게이트였죠. 그리고 스페셜존은 8번 게이트였습니다. 8번과 2번이 명성차지였죠. 스킵을 좀 해보겠습니다. 명성차지는 내측의 선입전개, 선두 경합이고 거의 편하게 감고 있습니다. 그리고 8번 마필은 초반에 좀 빠른 마필이 아니죠.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다 잡았습니다. 걸음만 놓고 본다면. 물론 이제 이 탄력은 2번 마필도 추진을 가했을 때 잡히는 걸음은 아닌데 8번 마필이 상당 부분 올라왔다 라는 점이 포인트고 직전 경주도 1번 게이트였습니다. 스페셜 존.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 그냥 추임하러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중후미권인데 1번 게이트죠. 종반에 뒤시면 상당히 좋죠. 거의 출발과 동시에 4코너 더기까지만 해도 중후미권이었는데 종반에 꾸준하게 올라옵니다. 이제 이 편성에서는 물론 내측의 명성차지 2번 마필 또는 3번 마필이 나름대로 좀 빠르긴 합니다만 이 편성의 경주 흐름이라든가 빠르게 강도를 놓고 봤을 때는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게 1300m 레이스입니다. 직전 대비 거리가 100m 늘었고요. 게다가 2조 마방의 이해란 마주의 동반 추천 마필이라는 점을 놓고 본다면 앞선의 양동작전이죠. 3번은 무조건 초반에 때리고 나갑니다. 11번은 편하게 나가다가 종반에 때리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의미 또는 전개가 그대로 그려지는 마필이 바로 11번입니다.
그래서 한 장 편성을 놓고 본다면 이번 경주 이마필도 역시 승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요. 7번 영광의 로드라는 마필이 기본기가 좋습니다. 이 마필이 공백 이전까지만 해도 이미 입사인 경험이 있고요. 6등급에서 검증된 마필이 이때 당시 부담이 무려 57이었죠. 상당히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인데 여전히 질병이 있습니다. 공백기가 상당히 많이 길고요. 85주입니다. 거의 뭐 한 1년 7개월 만에 나오는 마필입니다. 영광의 로드. 그래서 현재 보니까 이제 GM사 때 걸음도 이렇게 위력적인 걸음은 아니었고, 그래서 보니까 이 마필이 여전히 굴건염이라는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굴건염이라 한다면은 쉽게 설명드리면 사람으로 봤을 때 종아리, 그러니까는 힘을 쓸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부위의 그런 부상인데 경주력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훈련 강도가 너무 약하죠. 습보 조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걸어서 그냥 훈련을 시행했다. 거의 때리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마필이 준비가 안 된 마필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이제 7번 마필이 준비가 안 됐다면 이번 경주는 크게 변수가 없는 경주입니다. 그나마 이제 7번이 잠재력이 있는 마필인데, 그러면은 이번 경주는 간명하죠. 여러분 이제 의미가 되는 게 명성차지를 믿을 수 있는 레이서가 되고요. 여기에 같은 마방에 같은 마주의 마필이 2마리고 공교롭게도 기록상 경쟁력도 충분하고 최근의 걸음도 나쁘지 않다. 특히 브레어시는 앞선에 초반에 강공이 기대되고요. 11번 마필은 뒷심에 또 경쟁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번 경주는 2번 축에 3번과 11번을 간명하게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5경주는 절대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고요. 2번 축에 3번, 11번을 인정하고 들어갈 수 있는 제 5경주입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믿을 수 있는 축이 있습니다.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축이 있겠고 2위권에서 좀 압축이 필요한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6경주. 가장 주목할 마필은 이번 투어버스입니다. 저는 뭐 단언컨대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가장 센 마필입니다. 투어버스라는 마필. 종말의 이 마필이 선행용 마필은 아닌데 뒷심의 완성도가 상당하고요. 이 투어버스라는 마필도 좀 운이 안 따랐던 게 뭐냐면 6월달에 6등급 경주에서 우승을 했죠. 그리고 승급을 했는데 이게 출전하는 경주마다 편성이 너무 강했습니다. 상당히 센 편성이었고요. 빠르고 강한 편성이었기 때문에 이 마필이 전혀 능력 발휘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는 7월달에도 퀴넬리라는 강력한 선행용 마필이 있었고 9월달에도 어게인 터치, 닥터 오스카, 여기에 직전에 피플파워. 정말 이거는 앞선에 나설 수 있는 마필들이 그냥 무너지는 흐름이 아니라 월등하게 버티는 거는 능력마였기 때문에 투어스라는 마필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편성의 운이 따르지 않았다 라고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 2번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최근 대비 가장 해볼만한 레이스입니다. 그야말로 뭐 한 수 아래와의 상대의 경쟁이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은 2번을 여러분들 믿고 하시면 됩니다. 2번 투어버스. 이거는 이유 불문 기본적인 사이즈에서 앞서 있는 마필입니다. 또 공교롭게도 나름대로 이제 입상에, 그러니까 우승의 호흡이 있는 유현명 기수의 기승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믿음도 많이 가는 마필이고요. 뭐 이 마필의 충마의 선정에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2번 마필 강력하게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전리될 수 있겠고 2위권에서는 역시 뭐 인기 마필이 한데 패트리엇이라는 마필 직전에 승급전이었죠. 잘 뛰었습니다. 편한 선행 전개 아니었고요. 그러니까는 이전에 이 마필이 6등급을 벗어나는 과정이 선행 1순위였습니다. 거의 뭐 편한 전개였다라면 직전에는 승급전에 이 마필이 선입 전개로 입상에 성공했다. 역시 그에 따른 능력을 인정해 줘야 되는 마필입니다. 잠재력이 있고요. 12번 마필 인정할 수 있겠고 제가 주목하고 있는 보병 마필은 바로 이 와일드블루입니다. 와일드블루라는 마필 현재 뭐 인기 순위에서 좀 밀려있기 때문에 보병이지 능력은 보병이 아닙니다. 와일드블루는 현재 공백기를 거쳤죠. 지난 6월달에 경주를 치르고 4개월 만에 복귀전을 치렀고요. 그리고 직전에 두 번째 경주였는데 정말 빠르게 마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전 대비해서. 자, 이런 마필의 호전된 모습이라든가 이마필의 기본적인 잠재력, 한동안은 정말 슬럼프가 길었는데 최근의 경기력은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좋아지고 있는 과정이고요. 직전에 이마필과 패트리엇의 마필의 격차는 거의 한 2마신 정도? 이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와일드블루가 승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현장에서 이마필은 체중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0kg 이상 10kg 이상만 불어나면 더욱더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10번 와일드블루는 현장 체중 체크가 일단은 좀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이 들고, 한라 백두는 직전에 걸으면 좋았었죠. 물론 이제 이 마필도 성장세에 있는 마필이긴 한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마필이 직전에 앞선 강탈의 그런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강탈을 하면서 버티는 걸음이었습니다. 게다가 직전에는 6등급 레이스였고요. 이번 경주는 승급전이죠. 이전에 이마필의 과정을 놓고 봤을 때는 한 번쯤 더 승급전이라면 검증은 필요할 듯 보입니다. 게다가 직전에 기록이 좋았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오히려 패트리엇, 와일드블루, 투어보스, 이마필들과 비교해봤을 때 절대 낮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일단은 9번 한라백두는 저로서는 안고 갈 수 있는 마필, 이렇게 추천을 드릴 수 있겠고, 마찬가지입니다. 릴리즈 에디션 같은 경우에도 이때 걸으면 정말 좋았었죠. 그러니까는 이 걸음만 놓고 보면 릴리즈 에디션과 한라백두가 조금은 비교가 되는 게, 한라백두도 직전에 1200을 1분 14초 7에 주파를 했습니다. 준우승 마필을 무려 5마신을 이겼죠. 그리고 이번에 승급전이고요. 릴리즈 에디션도 지난 9월 30일 1200m에서 6등급에서 1분 14초 4였습니다. 정말 호기록이었죠. 준우승 마필 4만 신차로 이기긴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직전에 승급전에 이 마필이 부진했습니다. 물론 이제 게이트의 불리한 점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6등급과 5등급의 벽을 감안해 본다면 역시 릴리즈 에디션도 저로서는 한 번쯤 더 검증이 필요한 그런 마필로 판단됩니다. 물론 이제 직전 대비 여건은 좋아졌습니다. 게이트가 많이 상승이 됐고요. 기본적인 스타트가 강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버틸 여지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5등급에서는 검증은 안 됐다. 그래서 현장 주로에 따라서는 이 마필은 주력이냐 아니면 받치기냐에 따른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5번 마필, 현재 정상적인 주로를 감안해 본다면은 아무 변수 없이 극히 정상이다 놓고 봤을 때는 저에 따른 추천은 2번 투어버스는 무조건 부동의 축이고요. 어떤 주로든 간에 이 마필을 믿습니다. 2번 마필, 여기에 12번 패트리엇과 와일드블루를 노릴 수 있겠고, 안고 할 수 있는 마필들이 5번과 9번입니다. 그러니까는 9번과 5번이 잠재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단 5등급에서는 보여준 거림이 없다 라는 점에서 저는 조금은 저평을 하는데, 현장 주로가 만약에 아주 가볍다면 오히려 10번, 12번 마필보다는 5번과 9번은 좀 더 세게 볼 여지는 있습니다. 축은 2번 투어버스 불면입니다. 2번 마필 그만큼 사이즈가 월등히 앞서 있고요. 2번을 축을 해서 10번, 12번이냐 5번, 9번이냐 현장 주로를 파악해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오늘 후반부 레이스죠. 7, 8, 9경주가 다 승부처입니다. 여기에 7경주, 9경주가 A급, 제가 준비한 A급 메인 승부처입니다. 메인 승부처. 이번 주 7경주는 전개를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번 경주가 편성이 약한 레이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승급전이 많은 마필들이 많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5등급에서는 나름대로 통할 수 있는 마필, 기존마든지 승급마든지 간에 통할 수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경주를 제가 왜 승부로 준비를 했냐면, 현재 인기로 보기는 마필을 한번 볼까요? 2번 퓨어뮤직. 퓨어뮤직 같은 경우에는 선행 선입형 마필이죠. 빠릅니다. 늦지가 않습니다. 직전에 준우승 마필 7만 신차로 이기면서 승급을 한 그런 마필이 됐고요. 단 중요한 거는 뭐냐면, 퓨어매직이 초반에 느린 마필은 아닌데 빠릅니다만 압도적으로 빠르진 않습니다. 거의 한 SNF 타임이
1200, 1300에서는 1분 13초, 그러니까 13초대 후반대 요 정도의 스타트 능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인기 마필이죠. 라우드 컬러라는 마필. 이 마필도 5등급에서 이미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는데 마찬가지로 빠르긴 합니다만 S1F 타임이 13초 9, 13초 8, 13초 7, 요 정도 수준입니다. 인기 마필 외에도 투투코인도 직전에 우승을 했죠. 선행 1순위였습니다. 5등급 레이스였고요. 잘 뛰었습니다. 근데 이 마필도 스타트가 13초 8, 13초 7, 14초 0. 그렇게 빠르진 않죠. 스카이 제주양의 기본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 마필이 직전에 정말 기본적인 능력 좋은 마필입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었고요. 이 정도는 뛸 수 있었던 마필이었고 이번 경주만 놓고 본다면 스타트가 이 마필도 역시 14초대 초반, 13초대 후반 빠르지 않죠. 결론은 뭐냐면 외곽에는 JSD, 아델플라이, 정문코빗 마찬가지입니다. 정문코빗도 13초대 8, 아델플라이 14초대 초반, JSD 13초 8, 13초 6. 이건 불량조리 때문에 의미는 없었고요. 14초대. 그러니까는 이번 경주를 보시면 특징이 뭐냐면 2번 마필, 3번 마필, 좋습니다. 4번 마필, 6번 마필, 7번 마필, 8번 마필, 9번 마필, 10번 마필, 이 마필들이 거의 다 S1F 타임이 13초 8, 14초 플랫 이 정도의 형성이 됩니다. 이거를 제가 강조를 드렸던 게 최근에 성적이 좋았던 마필 한번 볼까요? 아름다운 인연도 선행을 받았을 때 나름대로는 그나마 가능성을 보였고요. 퓨어 뮤직, 퓨어 매직 직전에 선행 1순위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선행을 받았을 때 나왔던 기록이 이겁니다. 투투코인 선행을 받았을 때 이 기록을 냈고요. 스카이 제주양 마찬가지로 선행이었습니다. 정문코빗 선행이었죠. 이 레이스를 놓고 봤을 때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이 이 마필이 뭐다 선행이다? 그럴 순 없죠. 초반에 횡대 승부를 펼치거나 아니면 한 마리가 선행을 받겠죠. 나머지 마필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불안수가 있겠고, 그러면 선행을 나서는 받는 마필조차도 13초 8, 14초 플랫 S1F 타임 출발과 동시에 200m 기록입니다. 이 기록이라면 어떤 마필 선행을 받더라도 압도적으로 나서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경합이라든가 선행을 나서는 과정 자체가 힘을 소진을 많이 한다든가 이런 특징이 예상되는 경주가 바로 이번 제7경주입니다. 게다가 거리는 1200거리가 아니라 1300m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여건이라면 제가 볼 때는 이번 경주 분명히 추입이 통할 수 있는 여건인데 추입마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마필은 바리 12번 밀크데이라는 마필입니다. 밀크데이라는 마필. 밀크데이가 스타트가 느린 마필은 아니죠. 지난 7월 달에는 선입정계로서 1400을 우승을 했던 마필이었고요. 그러니까는 이 마필은 아주 발군의 추입력은 아닌데 그래도 종발에 한 발을 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마필입니다. 소위 말해서 추입력 발휘, 뒷심발이에 강점 있는 마필이고 9월 2일 국산마 5등급 강편성에서도 1분 20초대의 기록 9월 25일 마찬가지로 강편성이었습니다. 1400을 1분 28초대에 뛰었고요. 최근에 G1F 타임, 그러니까 종반의 타임이죠. 다 빨랐습니다. 3월 타임 말씀드렸죠. 38초대 이내로만 끊어주면은 나름대로 빠른 기록입니다. 뒷심이 좋았다 라고 인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계속 40초대 이내였죠. 그래서 게다가 이번 경주는 또 안장 자체가 박제희 기수로 또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를 순수하게 능력만 놓고 평가하기에는 정말 어려움이 있다. 게다가 능력만 놓고 평가하더라도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없습니다. 거의 S1F 타임이 고만고만한 마필 간의 경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유축컨대 정계 예측컨대 분명히 종반에 한 마리가 날라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전개가 그려지고요. 그 중심에 있는 마필이 박제희 기수가 계승한 바로 밀크데이입니다. 소위 그렇죠. 최근에 서수훈 기수다, 박제희 기수다. 역시 서수훈 기수, 역시 박제희 기수 맞습니다. 기수의 역량이 많이 좌지우지를 합니다.
그래서 전개상 놓고 보더라도 밀크대는 경쟁력이 있는데 박재희 기수의 기승까지 고려해본다면은 이번에는 노림수의 이유는 충분합니다. 자, 7경주는 저는 배당에 나올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지고요. 여러 전개와 마필의 능력을 놓고 봤을 때 최근에 잘 뛰었던 마필들이 다 선행, 편한 선행이었다. 근데 압도적으로 빠른 마필은 없다. 다 고만고만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추입형 마필인 밀크데이가 종반에 날라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라고 저는 이번 경주를 정리를 합니다. 7경주가 그래서 제가 A급 승부처고 자신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7경주 현재 확인할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론 이제 마필의 컨디션도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주로 파악을 확실한 다음에 현장에서 한번 강력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 세 번째 승부처이자 첫 번째 강승부처 A급 제7경주를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자신있게 준비됐고요. 7경주 한번 승부를 보면서 확실하게 한번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800m 레이스. 오늘 제가 준비된 네 번째 승부처고 이번 경주는 제가 일단은 현장에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한번 최종적으로 환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인기 마필 간의 접전으로 보여지고요. 과연 이제 얼마나 많이 팔릴 것인가 좀 궁금하긴 한데 물론 이제 많이 팔릴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현장을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뭐 주요 인기 마필 한두를 또 빼고 가면서 들어갈 수 있는 승부처. 그래서 한번 이번 경기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8경주. 현재 주목할 마필이 3번 운주스타 승급전이죠. 직전에 1800의 4마신차의 우승이었기 때문에 이 마필이 인기를 보고 있고요. 5번 베테르게우스, 6번 플라잉 더 챔프, 여기에 12번 킹그레이스입니다. 이 4뒤의 마필 내에서 끝날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지는데 인기 순위를 놓고 본다면 이제 5번 베테르게우스, 여기에 3번 운주스타, 6번 플라잉 더 챔프, 그 다음에 12번이 많이 팔리겠죠. 이 순서인데 5번 마필은 저는 능력을 상당히 좀 높게 평가합니다.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가장 센 건 맞습니다. 이 마필의 능력이 가장 월등하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 57의 부담 중량. 무려 57입니다. 직전 대비 플러스 3kg. 이 편성이 플레인 더 챔프라든가 킹그레이스라든가 운주스타라든가 뭐 파이널 프런트 4번 신진강호가 약한 레이스가 아닙니다. 거의 4등급의 강자급의 편성이기 때문에 이 마필의 능력을 알고 있는 저로서도 이게 57이면 절대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부담량 차이가. 축은 이 마필이죠. 플라잉 더 챔프라는 마필. 주행심사를 무려 준우승 마필을 12마신차. 이 기록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마필은 내용이 상당히 좀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현재 플라잉 더 챔프는 올해 6월달까지 경주를 치렀고요. 공백기를 가졌습니다. 이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면 6월달까지만 해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 대상경주 3간대회 마지막 관문이었죠. 이때 준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플라잉 더 챔프. 그러면 이 기록이 이 마필이 어떤 마필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 대상경주에 3등을 했던 마필. 그러니까는 플라잉 더 챔프가 이겼던 마필이죠. 컴플리트 밸류.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주에 마지막 경주였습니다. 지난주에 1등급 레이스, 1등급 경주였습니다. 컴플리트 밸류라는 마필이 선행으로서 1순을 냈죠. 그때 준우승을 했고요. 이 마필이 6월달에 불과 5개월 전에 플라잉 더 챔프라는 마필한테 졌던 마필입니다. 능력상 놓고 봤을 때. 그렇고 플라잉 더 챔프라는 마필이 5월 1일 불의 검이라는 마필과 코차 승부를 펼쳤죠. 이때 4등급 경주였는데 불의 검 나디급 마필이죠. 지난주에 저의 A급 메인 승부격 5경주 1호 경마 5경주에 우승을 했던 마필. 이 편성이 3등급 편성이었고 현재 불의 검은 2등급에 승급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플라잉 더 챔프라는 마필이 공백기가 있긴 합니다만 이 수준의 이번 경주 편성은 4등급 내에 있습니다. 이미 이겼던 마필은 1등급에 가 있고
삐까삐까하게 경합을 펼쳤던 마필은 코차 승부를 펼쳤던 마필이 2등급에 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단 하나, 풀라인더 챔프라는 마필이 58을 짊어졌고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어떠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주행 스타트 걸음 자체가 워낙 좋았었고요. 한번 볼까요? 걸음의 위력이 이거는 뭐 역시 뭐 컴플리트 밸류를 이겼던 마필이구나 라고 느낄 정도의 그 정도의 탄력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출하는 겁니다. 이 마필이 현재 상태가 어떻고 능력이 이미 검증됐죠. 당시에 풀라인던 챔프라는 마필은 8번 게이트였습니다. 예전에 풀라인던 챔프라는 마필은 추입마였죠. 추입료로서 발굴행이라는 걸 말했던 마필인데 이제는 뭐 마필이 힘이 차니까 추입, 선입, 선행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나서서 종반까지 그냥 1순을 합니다. 단 한 차례의 추진이 없습니다. 이 걸음만 놓고 보면 이건 뭐 4등급 마필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거의 뭐 2등급 그 수준 이상이죠.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걸음 자체는 워낙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12마 신차를 이긴 겁니다. 주임사 때 거의 뭐 상위 등급의 마필에 준하는 정도의 수준이었고, 그리고 이제 부분이 훈련 강도, 공백기가 좀 길었기 때문에 한 템포 쉬어가겠느냐? 그렇진 않고요. 훈련 강도 제대로 됐고 출발 연습했고 게다가 최근에 질병 내역이 경주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질병 내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풀라인더 챔프라는 마필이 아마도 이 마필이 좋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질병 내역을 보면 크게 질병 내역이 없었습니다. 질병 내용을 보면은 이 마필이 6월달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 대상경주치로 난 다음에 쉬었죠. 근데 이때 당시에 질병 내용을 보면은 거의 피로회복입니다. 각막염 정도, 이건 뭐 크게 영향은 없고요. 거의 피로회복이었죠. 그리고 물리치료, 근육통, 파인기 약간 있었는데 뭐 이거는 뭐 크게 중요치 않았었고요. 그러면 이제 풀라인더 챔프는 워낙 기대치가 높은 마필이기 때문에 마방에서도 충분하게 이때 아마도 무리를 했죠. 분명히 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쉽기를 가졌고 크게 마필이 크게 아픈 건 아니었는데 완벽하게 회복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가졌고 현재로서는 회복이 된 상태에서 나오고 있는 마필이 풀라인더 챔프입니다. 앞서는 이제 베텔게우스라는 마필이 제가 4등급에서는 이 마필이 강자급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마필보다 훨씬 센 마필이 풀라인더 챔프입니다. 이거는 뭐 부연할 수 없고요. 저는 뭐 단연코 축입니다. 축이고, 다른 가지 이제 베텔게우스라는 마필이 57이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부담량에 좀 변수는 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보는 마필이 바로 12번 킹그레이스라는 마필입니다. 킹그레이스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추입성의 마필이고요. 그래서 이 마필은 중장거리에 강점 기술을 쓰는 마필이고, 직전에 베텔게우스라는 마필한테 한 4마신, 5마신 정도 초로한 사람은 이제 0.8초 차를 보였는데, 이번 경주 베텔게우스가 플러스 3kg고 킹그레이스가 그대로 56이라면은 제가 볼 때 이거 승부됩니다. 승부되고요. 어찌됐든 간에 6번을 축으로 해서 볼 수 있는 마필이 5번과 12번입니다. 이제 단 한 가지가 있죠. 승급전에 많은 마필 운주스타. 이 마필 인기를 모읍니다. 현재 유축권대 인기순위 한 2위, 3위 정도로 예측이 되지만 저는 이 마필을 저평가를 합니다. 안 되는 마필은 아닙니다만 베텔게우스, 풀라인더 챔프, 킹그레이스라는 마필이 워낙 세기 때문에 이거는 승급전에 많은 운주스타가 55를 짊어지고 여기서 승부가 된다? 쉽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번 경주는 현장 배당 한번 보셔야 된다. 왜냐면은 5번, 6번, 12번이 인기 마필은 한데 이 3번이 인기를 많이 모으기 때문에 이 3두의 마필 5번, 6번, 12번 특히 6번을 축으로 해서 5번, 12번으로 들어갔을 때 과연 현장 배당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을 보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환수가 메리트가 있다라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3번이 인기를 좀 많이 먹어준다라면은 이거는 무조건 승부로 가져갈 이유는 충분합니다. 배당이 적다해서 승부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확신 있게 들어가느냐, 확신 있으면은 승부가 되는 겁니다. 하다못해 뭐 프로토로 하더라도 요즘에는 뭐 단폴이 되죠. 이게 단폴이 되는데 1.7배, 8배입니다. 물론 이제 월드컵에서 사우디가 이기면서
거의 18배? 18배가 나왔던 걸로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배당 극히 드물고요. 극히 드물고 그래서 이제 경마가 이게 배당이 없어도 3, 4배는 나오겠죠. 최소한 그 이상도 나오고요. 초점은 뭐냐면 이번 경주에 운주스타라는 마필이 인기를 저는 좀 많이 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현재 인기 순위 놓고 보더라도 2, 3위 정도 예측이 된다면 이번 경주 6번을 축을 해서 5번, 12번 막권 조합은 이거는 승부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일단은 현재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환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겠고 환수가 된다면 8경주는 제가 예정대로 예고를 들었던 대로 승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네 번째 승부처는 제8경주입니다. 9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1600m 레이스 오늘 준비된 마지막 A급 승부처입니다. 이번 경주는 역시 전개와 능력을 좀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고요. 3등급 레이스 강자간의 편성이기 때문에 전개와 능력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안고 하는 마필이 인기 마필도 있고요. 비인기 마필도 있는데 간명하게 여러분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필도 있네요. 정말 최강라이고 직전에 제가 정말 이 땅을 쳤던 마필 인기순위 꼴찌의 마필 A급 승부로 축을 가져가고도 적중에 틀렸던 경우 이때 제가 이 최강라인으로 놓고 때렸는데 스톤브라운, 럭키브레이크, 미드나이트 캔 이런 마필들이 인기순위 8, 2, 12, 11위였습니다. 거의 뭐 이때 복승시 300배, 쌍승시 700배 뭐 삼복 삼쌍은 뭐 속쓰립니다. 말씀 안 드렸고요. 뭐 일단은 뭐 제가 이 마필을 본다는 게 아니라 나와서 그냥 여러분께 설명드린 거고 마지막 메인 승부처 주목할 마필 스타입니다. 스타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 여러분들 이 마필이 물론 10월달의 경주에서는 에코선 마이데스티니한테 졌습니다. 51.5에 2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졌죠. 근데 보실 부분이 이때는 공백기회 첫 출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6월달에 경주를 치르고 난 다음에 상태가 안 좋아서 공백기를 가졌고 충분한 휴식 속에 10월달에 출전을 했는데 공백 적응 이후에 첫 번째 출전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능력반에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직전 경주가 백미였죠. 11월 11일 5등을 했습니다. 자 이게 뭐 단순하게 5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편성은 2등급 레이스였습니다. 킹 오브 더 월드, 원더푸킹, 그레이트 보이, 톱파이어, 에이솔로몬 에이솔로몬이 현재 1등급까지 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편성 자체가 이게 2등급 레이스였기 때문에 스타 아이로서는 정말 강한 상대와 경쟁을 펼쳤음에 불구하고 기록도 상당히 호기록이었고요. 이 경주를 지켜봤을 때 이제는 완벽하게 이 마필이 올라왔다. 컨디션도 많이 좋아졌고 게다가 출발 연습할 때 시행을 하면서 이번 경주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실바 기수의 19조 마방이 마필 스타이라는 마필을 일단은 가장 주목을 합니다. 스타이 저에 따른 노림수의 마필 바로 11번 에코선입니다. 이번 경주가 제가 최강 나이거라는 마필도 설명을 드렸고 운주오션의 마필 그러니까는 승급전에만한 마필도 있겠고요. 기존에 있는 마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기존의 3등급의 강자로 분류가 될 수 있는 마필도 있겠고 승급전에만한 마필도 있는데 이 마필들 간의 부담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특히 현 급에서 국산마 3등급에서 정말 능력 대비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는 마필 중에 한 마리가 바로 11번입니다. 에코스의 마필 게다가 거리는 1600m 레이스 직전 대비 늘었고요. 선인용 마필 딱 두 마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마필 운조션과 외곽에 있는 뷰티푸키라는 마필인데 공교롭게도 뷰티푸키라는 마필도 3등급에서는 입상의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 마필이 최근에 약간 부진한 모습입니다. 좀 다운된 모습이고요. 운조션 최근에 좋지만은 승급전입니다. 승급전 치고는 3등급이 강하다. 그러면은 이 편성에서는 에코선의 마필이 올라올려지 또는 이 마필이 순발력이 없는 마필이 아닙니다.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마필이고 저는 이때 9월 23일날 레이스에서 이 마필을 감지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에코선의 능력을 3등급에선 저는 인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5등, 준우승, 3등, 4등, 4등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름을 기점으로 이 마필을 계속 부진했었고요. 그래서 이 마필을 제가 계속 재고 있다가 9월달에 경주를 지켜보고 이 마필 정말 많이 변했구나. 물론 저는 직전에도 마번 잡았습니다. 추천도 드렸고요.
이때 저는 정말 아쉬웠던 게 아예 바닥을 치거나 아니면 들어오거나 했어야 되는데 어설프게 3등을 했습니다. 이 점이 좀 많이 아쉬웠고요. 다만 여러분들 이번 경기 이마필 또 안 팔립니다. 상대가 강하고 신인 기수에 56을 짊어졌기 때문에 또 안 팔리는데 분명히 이마필은 봐줘야 됩니다. 왜? 이미 3등급에서 이마필은 검증된 마필이고 부진했다가 컨디션이 떨어졌다가 최근에 완벽하게 9월달, 10월달 기점으로 완벽하게 이마필이 올라온 마필입니다. 그래서 부담에 민감한 마필이 아니고요. 따라서 11번 에코선은 이번에 저에 따른 강력한 노림수의 마필입니다. 11번 마필. 그러면 이외의 마필은 변수가 뭐가 있겠습니까? 선행입니다. 그나마 역시 스타일하는 마필도 종말에 올라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나마 선행용 마필이 변수가 될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8번 운주오션과 외곽에 있는 12번 뷰티풀킹, 이 마필들을 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뷰티풀킹이라는 마필도 최근엔 좀 약간 부진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말씀드렸죠. 선행형 마필 또는 앞선에 붙는 마필은 앞선에 붙었을 때 능력평가가 되는 겁니다. 이 마필은 최근에 계속 따라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능력평가 의미는 없겠고, 이번에는 감량의 이점까지 주어졌고요. 훈련 강도가 여전히 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빠른 마필은 그나마 운주오션 정도인데 이 마필도 선행 싸움이라면은 뷰티풀킹에 밀릴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변수가 될 수 있는 마필이 8번 마필과 12번 마필이고, 제가 이번 경주에 강력하게 노릴 수 있는 마필은 3번 스타이, 11번 에코선입니다. 저는 일단 현장에서 이 마필들의 체중과 또는 컨디션을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에코선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조금만 빠지면 좋겠고, 반면에 스타일은 체중이 좀 더 부르면 좋겠는데, 단 하나입니다. 3번, 11번 한 방 들어가고 선인형 마필을 그냥 안고만 가느냐, 아니면 정말 과감하게 11번이 정말 베스트다 라고 한다면 11번 놓고 와도 무방한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선택은 현장이고 3번, 11번을 중심으로 해서 8번, 12 이 마필들을 주목을 하겠습니다. 또한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1번 최강라이거가 승급전인데 누가 이때 당시에 누가 이 마필을 우승하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거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A급의 이 마필을 축으로 놓고 때렸는데 물론 적중에 실패했습니다. 워낙 어마어마한 마필로 들어갔기 때문에 적중에 실패하긴 했습니다만 이 마필을 제가 축으로 놓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4등급 시절에서부터 이 마필은 4등급의 최강자급이다. 너무 그동안에 성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잊혀졌을 뿐이지 이미 능력은 있는 마필이었습니다. 그랬던 마필이 직전에 외곽 추입으로 들어와서 좋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조시근한 마필들은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부지리가 아니라 능력으로 들어왔던 마필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를 한번 정리해봤을 때 오늘 A급 메인입니다. 현장 판단이 중요하겠죠. 다만 이제 기본 골조는 3번, 11번은 돈입니다. 이 한 방이냐 아니면 둘 중에 한 마리 놓고 가느냐는 현장 판단해 보도록 하겠고요. 여기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12번 뷰티풀킹, 8번 운주오션, 1번 최강 라이거를 염두에 두면서 마지막 A급 메인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최고의 메인입니다. 구경주가 메인이고 자신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강력하게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저와 한 배를 타시고 많은 성원해 주시면은 더욱더 적중의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경주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경주 A급 메인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요경마 예상방송 모두 마치겠고요. 일단은 제가 현재 구독해 주시는 분들 281분입니다. 정말 항상 매주 말씀드리지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올해 제 작은 바람이 있다라면은 정말 구독해 주신 분들 좀 소소합니다. 뭐 여느 유튜버라든가 예상방송을 진행하시는 분들과는 좀 차이가 좀 있긴 한데, 저는 그래도 올해 300분, 정말 300분만 딱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00분 넘어가면 더욱더 좋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저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를 해서 여러분께 보답할 수 있는 그런 방송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심호곤 경마TV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경마 방송 모두 마치겠고요. 승부경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경주, 여기에 4경주,
7경주 A급, 8경주, 9경주 A급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현장에서 한번 최고의 성적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